구성이 이제 책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죠. 지수함수를 나가고 함수 좀 배웠으니까 이거 가지고 맥스 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최대 최소 얘기가 등장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방부 등식을 배울게. 이런 순서로 잡히는데 똑같이 로그도 똑같죠? 로그라는 함수를 배우고 똑같이 로그 함수에 그래프가 있다 보니까 최대 최소에 대해서 논하고, 그 다음에 방부 등식을 배울게요. 이런 거라고. 오케이? 그럼 방정식 부등식을 배운다는 건 물론 이제 수식 자체로 푸는 형태도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어떤 그래프에 대한 판단이고,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처럼 전혀 성질이 다른 함수가 아니야. 얘네는. 오케이? 얘네는 일정 부분 분명히 관계 맺음이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그라는 체계가 지수로부터 등장했잖아. 그치? 그래서 일정 부분 관계 맺음이 있고, 사실은 어떤 특정한 부분을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미침수를 보면서 얘네들의 모습을 보면 이둘의 역함수 관계라는 것들을 통해서 수능 문제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될 것.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수 함수의 그래프적인 요소를 가지고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짬뽕에서 나올 것. 분명히 두 개를 붙여놓을 거야. 이해되지, 그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거니까 일단 오늘은 먼저 얘를 한 번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갈게요. 되겠죠, 그죠?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제 각자 조금 보도록 합시다. 어저께 제가 사실은 이제 녹화를 그 부분을 제대로 안 하고 상용 로그까지만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야,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딱 아직까지는 개형적인 측면, 즉 어떻게 생겨먹은지 미리 인지를 준 다음에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맞지? 그치? 그래서 아직은 개형적 측면으로 따라간다. 지수로그는 그렇게 아시면 돼. 지수함수 진행을 하면 모든 함수는 다 이렇지. y는 어떤 x에 대한 식이 이렇게 들어가지. 얘는 지수함수니까 말 그대로 y는 a의 x승이 되는 거야. 여기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이게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럼 누구는 고정이냐면 얘는 고정이지. 그럼 얘가 누구냐면 우린 얘를 당연히 밑이라고 불렀고, 이 밑은 조건이 있어. 0보다 커야 돼. 함수에서는 연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밑은 범위가 일단 0보다 크고 1보다 작게끔 설정이 되거나 아니면 1보다 크게끔 설정이 돼요. 로그랑 좀 비교해서 볼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생겨먹었니?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숫자로 써주면 제가 이 첫 번째를요 0과 1 사이에 들어가도록 대략 설정한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을 꼭 쓴 건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냥 2분의 1을 할게. 왜냐면 니네가 이렇게 해놓고 내가 1번에 대한 범위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또 헷갈리잖아. 그렇지, 그지? 상징적으로 이 중에 있는 숫자 하나를 썼다고. 자, 그럼 너는 여전히 1보다 큰 상징적인 숫자를 하나 뽑아서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 됐지, 그지? 그래서 그리는 방식은 간단해요. 그리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개형을 뭐 배웠다 안 배웠다를 떠나서 뜨르륵 하면 이게 x축이 되는 거고 이게 y축이 되는 거겠잖아, 그지? 그럼 반드시 봐봐. x에 0을 넣으면 얼마? 원래 개형을 할 때는 일일이 집어넣어서 몇 개 찍어봤더니 대략 그렇게 생겼어요 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부터, 그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여기서도 하겠다고. x에 0을 넣으면 얼마야? 1이지. 0,1을 반드시 지나지, 그지? 맞죠, 그죠? 그럼 x에 1을 넣으면요 2분의 1이고 x에 2를 넣으면요 4분의 1이고 x에 3을 넣으면요 8분의 1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x에 100을 넣고 1000을 넣으면 계속 드르륵 분의 1 드르륵 분의 1은 되겠지만 0이 되지는 않아. 맞지, 그지? 그럼 0과 가까워진다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여기서 또 어떤 느낌처럼 쓰여? 점근선의 느낌처럼 쓰이겠네.
만나지 않는 선. 그치?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땐 2가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2면 그땐 4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대략 이런 식으로 파생된다 봐. 이해되지? 그치? 그리고 그리는 것만 보자고. 그리는 것만. 처음에 욕심 없네.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얘도 똑같이 x에다가 0을 넣었더니 어때? 1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0,1은 반드시 지나고 1을 넣었더니 2가 되고, 물론 여기 사이에 숫자가 많아서 다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특징적인 것만 보자고. 2를 넣으면 4가 되겠네. 그렇지? 맞죠? 그죠?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되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되고요. 여전히 여기서도 만나진 아니하겠네. 짠짠짠짠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점근선이 될 거고, 야는 그리면 만나진 않겠지만 야리하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로 뽑아서 만들었는데 2분의 1하고 2는 역수관계에 있죠, 그죠? 맞죠, 그죠? 잘 봐요. 요 녀석을 다시 쓰면요, 뭐라고요? y는 2에 마이너스 x승이라고 쓸 수도 있었죠. 그럼 얘는 봐봐.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간 거지. 우리 어저께 내가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와. 예전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x 대신에 마x가 들어가면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그렇지, 그지? 실제로 접어서 폈다 보니까 진짜 y축 대칭이 맞네 라는 생각도 들지,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단순히 너의 범위를 보고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어쨌든 이런 개형은 뜨르륵이 있으면 어떻게 생겼어? 0,1은 무조건 반드시 지나는 거야. 지수함수의 입장에서는 누구는 반드시 지나? 0,1이라는 건 반드시 지나는 점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지금? 그런데 그 기점을 기준으로 스르륵 하고 어떻게?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불러? 감소함수라고 불러. 봐봐. 함수가 감소했다는 건, 함수의 주인공은 y는 fx잖아. 함수값은 y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보통 감소함수냐 증가함수냐라고 부르는 건 항시 x가 오른쪽 점으로 가고 있을 때 y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본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x가 오른쪽 점으로 보면 y는 지금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지, 그지?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맨날 대략적으로 그려봤더니, 이런 모습은 어떻게 생겼어? 여기다가 x축, 그리고 여기다가 또 y축 이렇게 발려지겠지, 그지? 반드시 지나는 점 뭐니까? 0,1이니까. 그런데 증가하는 포지션으로 생겼고, 둘 다 이쪽이 뭐야? 점근선의 형식을 띠고 있게끔.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 근데 이들이 대칭한다는 건 실제로 이쪽과 이쪽의 모습이 역수의 형태면 그래프의 개형, 즉 내가 그냥 보통 그래, 이 녀석의 어떤 곡선의 파장인 거지, 그치? 실제로 기울어진 정도라고 봐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곡선 정도의 느낌이 동일하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만약 y는 3의 x승을 그렸다면 어땠을까, 느낌은? 그럼 요거는 파란색으로 그려보자. 그대로 두고 y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땠을까? 0,1은 여전히 반드시 지났겠지, 그치? 맞죠, 그죠? 근데 알아놔. 1을 넣으면 분명히 3의 1승이니까 3이었을 거고, 2를 넣으면 3의 2승이니까 저쪽 위에 있을 거야. 근데 이쪽에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돼?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겠지, 그치? 근데 이 반대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봐. 반대쪽에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야? 3분의 1이니까 얘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 2를 넣으면 9분의 1이니까 더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 아주 야리하게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는 노란색보다 아래쪽 포지션을 점하게 되고, 오른쪽에서는 노란색보다 위쪽 포지션을 점하게 돼.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자체가 1보다 큰 상태면 증가함수 0,1을 지나가게끔 웨이브를 잡아주는 건데, 곡선의 파동을. 근데 그때 너라는 녀석이 커질수록 어때? 좀 더 바짝 당겨 올라가고, 왼쪽에서는 땅바닥에 더 바짝 납작 엎드려서 그려지게끔 정도를 비교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나중에 개형적인 것만 보면 니네들이 문제를 풀 때 늘을 그리던 그냥 단독으로 그리잖아. 그럼 그냥 뭐 그래프 개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만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근데 둘을 굳이 비교하자면 얘랑 비교하면 얘는 조금 더 위쪽으로 여기는 조금 더 빨아주는 이런 식의 비교가 되겠구나. 정도를 알 수 있으면 된다. 이해됨? 그럼 생각해봐. 이 녀석이던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얼마야? 우리 지금 지수함수의 개형을 배웠잖아. 그렇지? 맞죠? 그럼 이 녀석이던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얼마야? 없지. 왜냐하면 끝없이 위로 함수 값이라는 건 함수 값은 y지. y라는 게 끝없이 올라가고 있잖아. 최대가 어디 있어? 최소는 0에 바짝 붙어있긴 한데 정확히 0은 아니지, 그지? 그러니 최대값 최소값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다음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 왜냐면 그래프 개형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면 라블라블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때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어떻게 파생돼요? 제한 명령을 주겠지. 드르륵 여기서부터요 다라락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런 것들을 맨날 정의역이라고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이 새끼들이. 거기에 집합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x바 뜨르륵 이런 식으로 줄 거라고. 그치? 별 얘기가 아니야. 야, 이 전체 함수 중에서 x의 대응 범위를 a보다 같거나 크고 b보다 같거나 작은 다라라라라에서만 볼게. 나머지는 이 문제에서 함수로 취급하지 않을 거야. 그럼 그때 얘가 갖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얼마야? 라고 하면 x가 a일 때 가장 작은 y의 값을 가질 거고 small m, 그치? x가 b일 때 가장 큰 무슨 값을 가질 거야? large m 값을 갖겠네 라고 눈으로 그림을 보고 해석한다고. 그럼 나중에 함수식이 있으니까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왜 지수함수냐 로그함수냐 좀 이따 할 거지만 그 함수들을 그리 복잡하지 않은 함수라고 생각하냐면 파동이 없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면 계속 내려간다고. 그러다 보니 최대 최소에 대한 부분이 설정되잖아. 그냥 자르면 어느 한쪽이 최소고 어느 한쪽이 최대야. 근데 만약 이런 파동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했다고 여기가 최대고 최소는 아니지. 그 사이에서 최대 최소가 생길 수 있으니 그래프 개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함수라. 개형만 알면 되는 분. 자,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지수함수를 바라볼 때 선생님 요런 밑에 범위가 되게 중요하고 음수일 때는 연속적이지 않으니까 일단 안 되나 봐 라는 거 하나 알아놓고, 그리고 우리의 이 지수함수는 내가 어저께 정의역 치역을 했지. 정의역 치역 별 얘기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정의역은 그려져 있는 점들의 x값 범위를 물어보는 거고 치역은 그려져 있는 점들의 y값 범위를 물어보는 거야. 그냥 눈으로 보고 읽는 거라고. 키포인트나 요약분에 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 그릴 줄 알게 됐잖아. 이 녀석이 갖는 x값 범위는 뭐야? 에브리. 전부지,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정의역 보면은 x는 0보다 같거나 큰 에브리인데요. 죄송해요. 모든 실수인데요.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지?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건 그냥 y값의 범위라고. 그럼 y값의 범위는 무엇이야? 아니, 이 점들이 갖는 y가 전부 다 0보다 어때? 크잖아. 그냥 보고 있는 거라니까. 0은 안 되지, 그지? 치역은 y는 0보다 커요. 이쁘게 쓰고 싶으면 y, 바, 이렇게 해서 집합기호 붙이면 될 거야. 생략할게요. 그런데 얘는 달라, 안 달라? 얘도 똑같지. 정의역 에브리고, 그림을 봤더니 점점점점점 y는 전부 다 0보다 크구나 라고 읽는 거야. 그것만 읽고 있을 수 있다면 이제부터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모두 다 해결되겠지. 그치, 그치?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줄 때 이렇게 노멀하게만 그림을 주겠냐? 그러진 아니하겠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림을 바꿔준다고? 봐봐. 이 곡선이 갖고 있는 이 형태는 사실 유지가 그대로 되는데 뭐가 바뀌어져?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바뀌겠지, 그지?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평행이동이라고 부르고, 그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실제로 했던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도형의 이동이라는 파트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배웠고, 앞으로 너희들이 배우는 어떤 에브리 함수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배운 거야. 그러니 특별히 그 행태를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얘네들은 얘기하지 않아. 그냥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꼭탁 썼어. 그 다음에 3의 x-4승 플러스 2 이렇게 썼다. 그럼 이것은 대단한 지수함수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이런 거라고. 아니 선생님, 이거는요 쭈쭈쭈쭈쭈쭈 누구를 쭈쭈쭈쭈쭈쭈 y는 3의 x승이라는 기본적인 형태의 지수함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근데 밑이 0과 어디? 1 사이가 아니네. 1보다 크네. 증가함수. 증가. 머릿속의 개형은 우룩 올라가네. 0,1을 반드시 지나고 말이야. 그렇지, 그지?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 이건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하게 된 거야? 저쪽 위를 봤더니 요 위는 요 동그라미를 보고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야? x 대신에 x마 4. 무슨 뜻이야? x축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했고 여기에 플러스 2가 있다는 건 실제로 이쪽에 있었다는 거지. 와마 2였지, 그지? 그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상태였군요. 자, 이거 막 기호 헷갈리고 헷갈리시는 분은 여기서 지금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뭘 봐야 돼? 도형의 이동이라는 고등수학 3파트의 도형의 방정식을 봐야 돼. 알겠어? 자, 그럼 됐어요. 너라는 녀석이 사실 그래프는요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바짝바짝 그려봐야 되는 거야. 0,1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지? 근데 x축을 얼마큼 평행이동했고 4칸 평행이동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동했고 y축을 얼마큼 평행이동했고 2칸 평행이동했지. 근데 사실 이 그림에서 되게 기준이 됐던 게 0,1도 있지만 진짜 또 하나의 기준은 뭐였을까? 점근선. 이 점근선이 되게 의미가 있었지. 이 녀석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 점근선이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않지. 하지만 위아래로 왔다 갈 땐 변하지. 즉 y축 평행이동에 대해서 민감하다. 우리 점근선 어떻게? 이쪽으로 변해. 그럴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반드시 지나가는, 내가 나중에는 그냥 반점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반드시 지나가는 점 0,1은 똑같이 x축으로 4니까 4,3으로 변했겠지, 그지? 여기가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됐을 거야. 그림은 이 점근선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파생됐을 거야. 라고 개형만 판단되면 뭐 이 녀석이 제한 영역을 어떻게 주던 이쁘게 그릴 수도 있더라라는 거고, 이 빨간색에서 보면 그냥 읽는 거야. 지금 여기가 현재 2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 빨간색에서, 즉 얘에 대해서 읽으면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논하세요, 뭐 혹은 점근선에 대해서 말하세요 해도 그려놓고 봤더니 점근선은 y는 2고 선생아, 정의역은 여전히 실수 전 영역이야. 그래서 실수 전 범위가 되는 거고, 치역은 찍혀있는 빨간색 점을 봤더니 전부 다 2보다 큰 거군 하니까 y는 2보다 큰 상태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은 하루 종일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사생을 시키면. 근데 애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잠깐만, 있잖아, 문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이렇게 그리래. 9 곱하기 3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걸 그리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이건 x축으로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게 아니잖아. 그럼 여기 있는 9는 뭐야? 3에 2승이지, 그지? 그러니까 3의 2승 곱하기 3의 x니까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고 바꾸면 다시 뭐야? 그럼 다시 y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그럼 다시 질문. 그럼 선생님 이 정도 괜찮네. 얘는요 아주 예의범절이 뛰어난 새끼가 준 문제고요. 어떤 애한테 제가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2 곱하기 3의 x승을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덜덜덜덜 떨어. 이거는 선생님 이건 약속이 이상하잖아. 여기에 있는 숫자는 분명히 기본 형태에서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저렇게 막 들어오면 어떡해? 저건 지수함수가 아닌 거 아니야? 가 아니라 봐봐 니네 뭐든 자꾸 외우려고 하는 습성 때문인데 내가 지금부터 니네들한테 짜자잔 y는 예를 들어서 x였었던 진짜 쉬운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 여기서 y는 x에 대해서 저한테 토달 사람은 없잖아. 그치? 그런데 이 함수에다가 요 앞에 에다가 2를 쳐 곱했다는 뜻은 단순히 기울기가 2에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느낌이 있는 걸까? 똑같은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이 이 파란색은 이 하얀색 대비 몇 배씩 커지더라. 함수값이 2배씩 커지더라. 뜨르륵 1대 1인 점에 찍히더라. 뜨르륵 1대 1인 점에 찍히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쪽으로도 2배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은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x축 y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부터 이거 증가함수니까 0,1을 지나는 다라라락이에요 라고 y는 뭘 그렸다면 요 y는 3의 x승을 기준으로 그렸다면 우리 노란색으로 해놨으니까 얘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아 선생님 그럼 얘는 모든 몇 배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 2배가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었다면 노랑이는 여기가 2였을 거라고. 동의하니? 그럼 얘는요 여기가 여기였으면 얘는 두 칸이 더 올라갔겠죠 그지? 그러면서 노랑이를 그려내면 어떻게 그려내면 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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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의 대략 드르륵이 되는 항시 여기가 중앙값이 되는 점 중앙값이 되는 점 중앙값이 되는 점에 위치한 상황 2배씩 커지는 상황 이런 정도를 이해하고 나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데 5분의 1의 3의 x승이에요. 그럼 뭐야? 너를 5조각 냈었을 때의 첫 번째에 다 있는 새끼였겠군 이라고도 그려진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새로운 개형이 아니지 그지? 이해돼? 봐봐 y는 3의 x승만 알고 있었다면 y는 마이너스 3의 x승 그러면 또 오씨 음수 들어간 건 안 배웠잖아 선생님 한다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야?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라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내려가겠지. 아니면 이 마이너스를 이쪽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뜨르르 y 대신에 y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 됐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 이 녀석은 뭐야? 빨간색 대비하여 드르르르 이렇게 완전히 배칭되는 그림을 가졌을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자유자재로 누구만 알면 이러한 기본 형태만 알면 평행이동을 하던 대칭이동을 하던 아니면 배수 처리가 돼서 다 예쁘게 그림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고 이 그래프를 구성하는 기본은 증가냐 감소냐라는 파동과 오케이 그 다음에 점근성과 그 다음에 반드시 지나는 점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최대값 최소값으로 이따 넘어가겠지만 그 넘어가는 부분에서 보면 이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가 그냥 퓨어한 상태로 이렇게 순수한 상태로 나오면 최대값 최소값 나오는 문제는 그냥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 자, 이제 다시 하나 얘기할게. 이제 로그함수를 하기 전에 다시 하나 얘기할게. 지수함수가 됐던 로그함수가 됐던 실제로 삼각함수로 넘어가던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을 지금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복습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건데 발목을 딱 잡히는 경우들이 어디냐면 결국 또 2차 방정식 2차 함수야. 2차 부등식이거나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사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재수학원이잖아요. 그쵸? 재수하러 오는 아이들을 보면 6등급을 맞던 5등급을 맞던 그건 중요치 않고 결국 수학 공부를 되게 많이 열심히 했다는 애들이 있어. 그래놓고 계속 수원 수투를 반복해서 보는데 지금 우리도 수원 수투가 좀 부족한 친구들도 있었던 거잖아. 그때 내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 야 어디가 안 되면 그 용의 이동을 봐. 야 어디가 안 되면 어디를 봐. 이렇게 얘기해 줄 거라고. 지금도 이쪽 뒤쪽에서 이제 계속 2차 형태로 치환하게 돼. 그럼 왜 3차, 4차는 안 시켜요? 어렵게 되니까. 그리고 아직 수투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디테일하고 꼬치꼬치 캐무는 게 2차야. 알겠어? 그래서 2차가 잘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고등수학 상위에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해해야 돼. 오케이? 그 부분의 복습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게요. 일단 지웁시다.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지우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쨌든 밑이 중요한데 0과 1 사이에는 감소의 그래프를 갖고 1보다 클 땐 증가의 그래프의 개형을 갖고 나머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띡해봐야 배수 처리가 됐거나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으로 다 설명이 가능했다 이렇게 본 거니까 어쨌든 문제를 모르겠으나 그림이 나오면 대략적으로 이제 그래프질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물론 지금 당장 안 되면 이따 가서 연습하면서 그려보겠지. 다음 그럼 얘랑 딱 비교해서 보려고 순서를 잠깐 꼬여서 로그 함수라는 것들을 한 다음에 지수함수를 디테일을 팔게. 자, 로그 함수 모든 함수는 그냥 y는 펑션 x야. 구분하기 위해서 gx라고도 쓰고 hx라고도 쓰고 별거 아니야. 그냥 어떤 x로 이루어난 식인 것이. 그치?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 녀석의 기본 모양은 그럼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 녀석의 기본 mo양은 y는 로그 a의 x고 항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다는 건 종속 변수가 x라는 거야. x를 통해 변화하는 y의 값. x를 통해 변화하는 y의 값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 a는 변수가 여전히 아니겠지. 문제 자체에서 지정해주는, 그래프 자체에서 지정해주는. 자, 너도 밑이야. 짜잔. 그치? 여전히 얘도 밑을 기준으로 그래프의 개형적 측면이 바뀌었잖아. 이 녀석도 밑을 기준으로 개형적 측면이 똑같이 바뀌어. 그러니 너라는 새끼는 똑같이 눈에 담자. 짜잔. A는 0과 1 사이이거나 A는 1보다 클 때라고 똑같이 눈에 담자. 자, 우리 분명 이때 뭐야? 너는 감소 그래프였고, 자, 너는 증가 그래프였어. 물론 외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특징이 비슷하면 같이 연동시켜보면 헷갈리지 않으니까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너도 증가 그래프거나 감소 그래프 중 똑같이 감소 그래프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너도 그렇고, 너도 저쪽 내용이랑 물려서 쓰기 좋게 증가 그래프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다행히 그렇다. 여기까지 됐지, 그지? 자, 그럼 너도 원칙적으로는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생겼어 라고 내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이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진짜 한번 그려보기로 하겠다고. 내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 여기 봐봐. X축, Y축 중에 이쪽은 거의 안 그려져. 왜냐면 밑에 쪽에서 함수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 오케이? 그럼 우리의 로그 함수는요, 빠라빠라빠라 뽕 하고, 어느 쪽에서 생성이 안 되냐면 왼쪽에서 생성이 안 돼. 왼쪽에서 생성이 안 돼. 이유가 뭘까? 써 있어. 로그의 밑진수 조건은 여기지, 그죠? 그죠? 그럼 여기가 진수죠, 그죠? 이 진수는 항시 0보다 큰 상태에서만 존재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아예 음수조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도 무조건 어디서만 존재하는 거야? 0보다 큰 이 구간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 이 새끼도 여기서 드르르르 빵, 드르르르 빵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리면 되는 거 미치지. 괜찮아? 자, 기점이 되는 건 아까 얘는 0,1이 어떤 반점이가 된다고 그랬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얘는 뭘까? 아, 선생님 어떤 식으로 파생을 시켜도요 일단 이 상태에서 그래 만만한 거 하나 쓰자. 아까 2분의 1 했으니까 얘도 2분의 1 시켜주지 뭐. 자, 얘도 EX 두 번째 너의 범위에서의 예문은 Y는 로그의 EX 이 정도 시켜주지 뭐. 됐죠, 그죠? 2분의 1의 영승은 1입니다. 그럼 Y가 0일 때 X가 1입니다. 반드시 지나가는 점은 1,0이에요. 얘가 무엇이 되건 무조건 1,0이에요. 비교되지? 얘는 뭘 반드시 지난다고? 0,1을 반드시 지난다고. 얘는 뭘 반드시 지난다고? 1,0을 반드시 지난다. 그치? 맞아. 화이팅. 반드시 지난다고.
됐지, 그지? 그런데, 생각해봐.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게 x가 여기가 2였다? 그럼 얼마야? y. x가 2일 때 y는 얼마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 지수 괜찮아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 4예요. 자, 다시. 여기가 얼마였다고? 여기 2였다고 칠게. 그럼 2분의 1에 몇 승? 2분의 1에 죄송해요. 마이너스 1승. 그쵸? 잘하고 있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얘를 지나가. 그쵸? x가요. 4분의 1이었으면요. 그땐 여기가 2였겠죠. 그쵸?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개형이요. 제가 일부러 매칭이 되는 숫자만 찍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4면 x가 4면 여기 4면 2의 y승은 4잖아. 그러니까 x가 4라는 거 y가 2였다는 얘기고, 그치? 맞죠? 그죠? 만약에 x가 2분의 1이었다는 거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치?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럼 둘이 어떤 모양이겠어? 대칭관계. 무슨 축 대칭관계? x축 대칭관계. x축 대칭관계. 그래프가 같는 타자는 똑같아. 모이면 너와 너가 어떤 관계입니까? 역수 관계입니다. 여기다가 또 궁금한 게 이런 것도 있어.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일단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 자, 이거 빨간색으로 보자. 여기지.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가 지금 얘는 4일 때 여기를 한 이 정도로 해서 원래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야 됩니다. 4일 때 이렇게 생겼어야 됩니다. 원래 사실은. 그죠? 근데 얘는요. 여기가 9일 때 어때요? 그때 2죠? 여기가 9 정도 되면 그때에서야 2죠. 그죠? 그림은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밑으로 갔다는 건 여기서 뭐야? 위로 간다고. 이래. 그 정도 구분할 수 있다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리라 그러면 비교해서 그릴 게 아니고선 이게 x축 y축인데 감소하는 거니까 쓱. 그지? x축 y축인데 증가하는 거니까 어때? 쓱. 0,1을 반드시 1,0을 반드시 나 이런 식으로 계산만 잡아주면 돼. 근데 이제 여기는 내가 지금 평행이동을 안 시켜줄게. 반드시 기억해. 왜 나중에 힘들겠어? 평행이동을 시켜줬다가는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 로그의 연산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바꿔주고, 아, 저게 지금 평행이동이 기존의 형태에서 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할 거니까. 이 녀석은 누가? x축이 점근선이었다면 이 녀석은 누가? y축이 점근선이었겠지. y축이 점근선이었겠지. 그치?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단 써볼게요. y는 2의 x승을 했는데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역함수라고 불렀습니다. 역함수도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하파트 함수 배웠고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는 것들 역함수. 그거의 기하적 특징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어요.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치? 그러니 y는 2x를 그려보자. 빠라빠라빵 y는 2x는 지수함수는 이렇게 지그지 증가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을 착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이상하니까 이걸 y눈으로 고쳐볼게. 이거 y눈으로 고치는 거야. y는 로그의 2의 x입니다. 그렇죠. 그럼 로그 2x 그래프는 어떻게? 여기 0,1이면 여기 1,1이고 여기도 어때?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야?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아, 그러니까 실제로 너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상태였겠어. 그래서 저런 세트 메뉴로 나오는 거야. 나중에 문제 보면 미시 2셀이고 미시 2셀이야? 미시 2셀이야? 그러면 이 두 문제가 같이 연동해서 나오면 역함수 관계의 그래프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문제를 풀게 하는 수능 형태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어떤 수식의 형태로 그걸 연립해서 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프 안에서 도형적 요소로 찾으라는 느낌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미스터 현 선생님 있잖아. 메가스타디. 그 양반이
중학교 도형에 대한 정리를 해놓는 수업을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유가 가르쳐 보면 맨날 이걸 이 함수도 그래프적 요소를 가졌다는 거, 도형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거기에 분명히 비례가 있고 닮음이 있고 대칭이 있어. 아까 우리도 그런 얘기 했잖아. 뜨르륵 뜨르륵 해서 이렇게 보면 배수가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다 비율과 닮음으로 풀게 되는 부분인데 그걸 자꾸 그냥 무슨 공식이 있나? 무슨 뭐 어떤 유형이 있어서 대입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응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식으로도 계속 생각하는 것들을 좀 길러야 됩니다. 꼭 중간중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런 식으로 나중에 수능은 연동되게 되어 있다. 근데 저걸 하려면 일단 머릿속에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아주 유의하고 방부등식도 아주 유의하니 굴러갈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래프가 여전히 예쁘게 그려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비교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적인 것들은 종료했고